그러니까 진짜 인설까지 몰라도 근데 방금 얘기했던 3합 8, 3, 3, 2 요 정도 있잖아, 그렇지? 요 정도는 사실은 그 정도 라인까지 갈 수 있어. 단국, 동국, 숭실 얘네 라인 있잖아. 얘네까지는 가능하거든. 사실 부산대가 그 입결의 그 경쟁률에 비해서 등급컷이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 부산대는 이제 애초에 학교 자체가 그게 좀 프라이드가 좀 있기 때문에 등급컷이 쓸데없이 최저컷이 쓸데없이 높은 학교거든. 근데 그래서 서울의 하위 라인은 부산대를 갈 수 있을 최저를 맞추면 충분히 갈 수 있어. 그것까지도 조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중경외시까지 좀 어렵고 그거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약간 이제 흔히 말하는 엘리트 정도의 그게 좀 돼줘야 되고 그게 바로 밑에 라인까지는 그 중경외시 밑에 라인까지 가면서 그 정도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1학기 것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잡아야겠지. 여하튼 자, 요거 프린트 한번 펼쳐봅시다.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요거 2번 문제별표, 3번, 6번 문제별표, 7번 문제별표.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유치원생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서 선지를 꼬웁니다. 물어보는 건 똑같아.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물어보는 말을 다르게 할 뿐이야. 그래서 말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만 찾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외에 나머지 형태의 문제에서 틀린다? 그럼 그냥 본인이 벽에 머리 박고 반성해야 돼. 왜냐면 안 외운 거야. 기본적인 것들을. 그래서 내용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은요 그냥 30초 컷입니다. 원래 문제가. 알겠죠? 30초 컷이고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이죠. 얘네들이 시간 잡아먹는단 말이야. 여기에서 보기 선지 2개 헷갈리게 만들면은 골 터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왜? 반응, 감상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꾸며서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맞죠? 나머지는 꾸며서 낼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런 문제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말고 적절한 거 물어보는 거 있죠. 얘가 시간 더 오래 걸립니다. 알겠죠?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빼고 나머지 4개는 맞는 보기거든. 그런데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는 건 4개 보기 틀렸다는 얘기야. 근데 내 눈에 맞아 보이는 게 한 2-3개 보여.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표시해놓고 넘어가세요. 알겠지? 학교 시험 생각보다 시간 촉박합니다. 자,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서술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서술형이 좀 간단하게 나오면은 단답형으로 나오면은 이제 좀 시간 좀 여유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시간 조금 빡빡할 수도 있어요. 조금 길게 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럴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2-3개가 깔린다 넘어가야 되겠지. 다른 거 일단 다 해결하고 돌아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 시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속적인 이익은 사람을 유혹하는 법이니 뭘 전혀 상관없다. 그쵸? 자, 다음.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이 정도로 좀 시사하게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학생들의 반응으로,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은 사람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글 내용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냐 틀린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글을 읽고 할 만한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가 좀 까다로워져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라는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힘을 내주는 삶을 살아야겠어 라고 하는 거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감상이잖아. 근데 그것을 근거로 들었던 내용이 시에 전혀 없는 내용이야. 그러면 틀린 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좀 까다롭게 나오면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반응이라고 하는 건 문장이 길 때요, 앞에 어떤 무언가를 근거로 여기에 있는 근거는 뭔데? 작품 속 구절입니다. 을 바탕으로 어떤 감상을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감상 내용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도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근거도 그렇게 안 적혀 있고. 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치? 자, 이런 것들 생각해야 돼요. 힘들다면 잠시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안 된다고 했어. 알겠지? 여유 주는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자, 다음. 삶의 시련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어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 마음이 힘든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가 맞는 거다. 그렇죠? 자, 다음 6번. 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생각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시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 선지 보면 느낌 오죠? 맞죠? 말만 바뀔 뿐이야. 어차피 비슷하게 나올 거야. 똑같은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진 않겠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요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힘이 존재한다는 부분. 자, 그래서 구절의 의미, 표시되어 있는 구절의 의미를 물어본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이거 사실 너무 쉽잖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요. 알겠지? 왜냐면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작품들이 등장할 거거든. 가끔씩 그 여기에 그 예시 선지로 나오는 작품들 보면은 나도 진짜 옛날에 읽어본 거거나 요즘 뭐 기출에 안 나와서 진짜 옛날에 읽어본 작품이거나 그게 진짜 가끔씩 보면 내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작품도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학 작품은 숫자가 막 엄청 막 종류가 다양하진 않으니까 원래는 엄청 다양한데 이제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물론 여기 있는 건 엄청 다 유명한 작품이에요. 엄청 유명한 작품들인데 가끔씩 나도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생소하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문제는 해결하기 충분해. 나와 있는 표현을 바탕으로 그냥 보는 거야.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상이라고 표현까지 되어 있네.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을까? 심상이라는 표현 안 되어 있고 그냥 기억과 같은 표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기억과 무엇이 똑같은지를 찾으라고 하는 것부터 내가 파악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보고 일단 모든 선지를 다 봐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 특징 1번부터 5번까지 다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 보고 하나하나 골라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억과 같은 심상이니까 어떤 심상을 물어보는 거야? 공감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나비허리의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거 진짜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내가 중학생 때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나는 중학생 때 읽으면서는 와 진짜 글 잘 썼다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나비허리의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새파란 초생딸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맞죠? 근데 시리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촉각적 이미지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지금 아니죠. 아, 잠깐만. 초생딸이 시리다. 맞네요. 시각의 촉각화. 초생딸이 시리다. 자, 그래서 이 심상과 관련해서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1번부터 5번 보기까지 전부 공감각이야. 그 중에서 시각의 촉각만 골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들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만 나와 있어 사실은 7번 문제 몰라요. 이게 진짜 공감각만 찾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각의 촉각과 같이 찾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1번부터 5번까지 뭐 찾아야 돼? 공감각 나온지 안 나온지 찾아야 돼. 근데 5개 다 나와. 그럼 이제 뭐 찾아야 돼? 시각의 촉각과 찾아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꼭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별거 없어요. 사실 여기 문제 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이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학교에서 받았던
요 의문 요 표 다시 한번 펼쳐줄 건데, 그럼 뭐 패드 같은 거 있는 사람은 보고요. 없는 사람 안 봐도 돼요. 알겠지? 안 봐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안 짚을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 9시에 그 직전 보강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직전 보강 할 때 좀 헷갈리는 의문이나 의문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 원장쌤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원장쌤이 이제 의문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굉장히 좀 딥하게 다루기는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워낙 시험 방송을 좁아가지고 이제 뭐 할 게 있겠냐마는 1시간 만에 끝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내일 아마 내 생각에는 의문 변동 주로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덕 작품 있죠? 그거 위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요거 형태소랑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막 좀 딥하게 다루진 않았잖아. 맞죠? 그냥 이제 그냥 개념 정도잖아. 맞죠? 자, 그래서 변동현상 일단 첫 번째 음절 끝소리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가 일어나는 환경, 여러분들 환경 쓰라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나올 때 이제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나머지 그러면은 음절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평살.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 맞죠?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자, 다음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 그 다음 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다음 세 번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환경은 머릿속에 있는데 이 문장이 생각이 안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알겠지? 이거는 서술형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물어보겠어?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두 발음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또는 이제 얘네들 뭐 다양하게 나가지고 있는 거야. 얘들 다 적어줄게요. 딱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꽃과 꽃이, 꽃이, 맞죠? 자, 그래서 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꽃과는 뭐에 해당합니까? 뒤에 자음으로 오는 형태소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꽃 뒤는 뭡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입니다. 맞죠? 얘는 뭔데? 꽃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실현 안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요거 물어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랑 거기에 플러스 장분 단순화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맞죠? 근데 문제를 어제 그 운영이가 하루 기출을 풀어낸 게 문제를 바꿔니까. 응. 근데 그 4.7점인가? 응. 이건 이렇게 세 문제를 했었는데 세 문제 다 뭐라 해야 되지? 완전 기본적인 거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비음화 색이 비음화랑 유음화가 비음화 있고요. 나 봤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완전 어려운 비음화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냥 완전 니은 이을 있고 기어가고 니은 있고 이런 걸 내가지고 공통점 찾아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서술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아휴. 네, 여러분들 시험 몇 교시라 그랬죠? 3교시? 애들 좀 놀게 만드세요. 알지?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을 끌어올리는 건 솔직히 말해서 몰라. 나는 이제 그래도 내가 과제 내준 거를 여러분들 그래도 막 100% 다 수행한 사람도 있고 다는 못한 사람도 있긴 한데 꽤 있거든.
꽤 했는데 이 정도로 하고 사실은 좀 무너지진 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는 뭐 해봐야 뭐 한 1, 2점, 뭐 2, 3점 이런 거일 텐데 다른 애들 미끄러뜨리는 게 더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여튼 내가 약간 내 마인드가 좀 그래요. 나는 약간 나 빼고 다 족가라는 마인드라서요. 내가 완전 뭐라 해야 되지? 나는 그거거든. 그냥 개샹 마이웨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 이게 왜 나와있지? 요거 좀 봅시다. 아 참 얘네 여는 법칙 의문변동 아닙니다. 저번에 되겠지만 그래서 여는 법칙이 언제 일어나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역 대소가 올 때 여는 법칙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가 뒤에 넘어가는 겁니다. 맞죠? 치읓이 뒤에 넘어가는 건데 이 이음은 음운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거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거야. 그런데 첫 번째 변동은 뭐부터 일어나야 돼? 그렇지. 이거부터 일어나야 돼.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헛하고 니은 참가, 닐이 돼야 돼. 맞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어떻게 돼야 돼? 헛밀이 돼야 됩니다. 맞죠? 자, 다음 겹받침과 관련해가지고 자음분 단수 나오겠지. 자, 자음분 단순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환경. 음절 끝소리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자음분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자음분 단순화는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맞지? 거센 소리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된 소리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거센 소리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에는 받침에 있는 애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음분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거기에 플러스 얘네 시옷을 무엇으로? 된 소리로 발음하는 거 잘 생각하고 있어야죠. 값을 넋시. 맞죠? 그리고 외골씨다 물골쓸 얘네들 좀 생소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구개음악 관련해서요. 디귿, 티읕, 받침 디귿, 티읕. 아, 요거 여러분들 소수령 쓸 때 혹시나 디귿, 티읕이 받침 디귿, 티읕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구개음화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앞 음절에 뭐가 있어야 돼? 디귿, 티읕, 받침이 있어야 돼.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이 또는 반모 이로 시작하는 글자가 와야 됩니다. 자, 다음 얘에 해당하는 애가 뭐여야 돼? 형식 형태소여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가 합쳐지면은 그때 이제 지읒, 치읓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근데 조금 말이 어렵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종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혼자서 못 쓰이는 형태소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종속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어딘가에 딸려 있다는 뜻이니까 종속이라고 하는 게 종이 노비할 때 종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말은 혼자서 못 쓰이는 형태소는 하나밖에 없어. 뭔데? 형식 형태소. 맞죠?
원래는 이제 혼자서 못 쓰는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인데 의존 형태소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이제 형식 형태소들이죠. 모든 형식 형태소는 다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할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 국외음화만 일어나는 애들은 안 헷갈립니다. 맞죠? 국외음화 일어나기 전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경우 맞죠? 자, 그래서 얘네 디귿과 히읗 만나가지고 뭐부터 일어나? 축약부터 일어납니다. 맞죠? 축약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외음화 일어나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로 얘도 축약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국외음화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이제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어렵게 나오면은 요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중에 저거 3번 밑에 하나 또 더 썼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형태소의 경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두 개의 글자가 있을 때요. 요 두 개의 글자가 서로 뭐가 달라야 되는데 형태소가 달라야 합니다. 맞죠? 앞에 무조건 실질 와야 되지 않아요? 맞아. 근데 그거는 필연적인 거야. 우리말이라면. 왜냐면 형식 형태소 플러스 형식 형태소는 우리말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형식 플러스 형식의 형태소가 되어 있으면 애초에 우리말 같지가 않을 건데 되게 어색한 말일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질 뒤에 형식이 와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 말은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뒤에 실질이 나와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잔지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잔디라고 발음합니다. 자, 다음 환경적 요인을 보자면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발음 뭐 정확하게? 그렇죠. 고모이가 경국이음을 발음할 때 혀 위치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경국이음은 혓바닥이 경국이음과 닿는 겁니다. 맞죠? 혓바닥이 경국이음과 닿는 혓바닥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몽이를 발음하기 쉬워져.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뭐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 아마 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쌤이 그거 저번에 물어봤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했는데 쌤이 그냥 발음하기 편하게 닮아간다고 써가지고. 그치.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지. 왜냐면 모든 의문의 변동은 사실은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발음하기 어렵게 바뀌는 그 의문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비음화. 이게 사실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종류가 두 개야. 맞지? 첫 번째 종류는 뭐였어? 평파여름. 평파여름 세 개 뭐 있었습니까? 그렇지. 기역, 디귿, 비음. 얘네들이 이음, 니은,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리을에 비음화가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비음화는요, 모든 비음화는 뭐만 바뀌는 겁니까?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겁니다. 맞죠? 그 조음, 위치 변화는 없죠. 조음 위치 변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을의 비음화가 사실 좀 어렵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리을이 비음화가 되는 예시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종 발음을 외워두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필수적 노력이야. 알겠지? 필수적 노력. 왜냐면 이 리을의 비음화는 그 환경적으로 이제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발음이 달라지진 않아. 해석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이 평파열음 뒤에 니은 또는 미음으로 시작하는 초성이 오는 경우 맞죠? 초성에 니은과 미음이 오는 경우. 자, 그래서 얘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지? 그래서 의무면도 과정 중에서 거의 제일 마지막쯤에 일어나는 애들이 뭐라고 했어? 이 평파열음의 비음화랑 또 유음화였습니다. 얘네는 환경이 갖춰지면 거의 다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어나죠. 자, 그래서 얘네 환경 갖춰지면은 마지막에 변동되고 막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변동 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환경 갖춰져 있네? 비음화틱, 유음화틱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자, 다음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자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침, 약, 담, 역, 감, 능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보통 받침, 미음이나 이음 또는 기역이나 비읍 뒤에 리을의 비음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도 비읍 뒤에 협, 역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이런 협력 같은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도 얘한테 영향을 줍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먼저 1번이고 얘가 그 다음 2번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무슨 행위라고 합니까? 순행이라고 합니다. 맞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뭐라고 하는데? 역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순행이 먼저 일어나고 역행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리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뀌고요. 이 니은이 영향을 줌에 따라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순서 좀 잘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자, 유음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유음화는 어렵지 않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이 갖춰지면 일어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니은 뒤에 리을이 나오거나 리을 뒤에 니은이 나오거나 요거지. 맞죠? 따지고 보면 경우의 수는. 맞죠? 자, 그래서 리을 뒤에 니은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100% 일어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아닐 때도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리을의 비음화 때문이라고.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앞 글자 종성에 니은이 있고요. 뒷 글자 초성에 리을이 있잖아. 발음상 니은과 리을은요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공존이 불가능한데 대원칙은 유음화가 되는 거야. 대원칙은 유음화가 되는 건데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아닌 경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형태소의 경계에 있을 때는 뭐가 먼저 일어난다? 리을의 비음화가 먼저 일어난다.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뭐가 먼저 일어난다? 유음화가 먼저 일어난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권력 같은 경우에는요 권과 력을 따로 나눠서 발음하지 않습니다. 맞죠? 권과 력을 따로 나눠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력은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고 본다면 밑에 나와 있는 빨간색 공권력은요 공권 플러스 력으로 보는 겁니다. 단어의 형성 자체를. 자, 그렇기 때문에 공권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형태소, 력이라고 하는 B라는 형태소, 이 A, B 사이의 경계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요 니은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리을의 비음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외라고 적혀있는 애들은 전부 뭐가 일어나는 애들입니까?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형성 자체가 전부 어떻게 끊긴다? 요렇게 끊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론을 만약에 여기에서 끊기는 형태소로 본다면 최종 발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원론이 돼야 되겠지. 왜? 얘네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자면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마가 일어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내가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의 형태소인지 두 개의 형태소인지를 알기 어렵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외워둬라? 최종 발음부터 외워둬라. 최종 발음을 외워두면 내가 이 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원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 된소리 대기. 네 가지 뭐 있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 편파열음 뒤에서 일어나는 거 맞지?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일어나는 거. 얘는 예외 없습니다. 자, 다음 또 뭐였습니까? 니은, 미음 발음 뒤였죠. 아, 참 미안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간 닫힘. 발음 뒤에 오는 정확하게 뭡니까? 어미여야 됩니다. 맞죠? 중간에 접삭 끼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된다. 맞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끼다가 안 됩니다. 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용언에 해당하는 거잖아. 맞지? 용언은 기본형이 안 따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안 따로 발음합니다. 맞지? 니은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니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미가 아니라 접사기 때문에 안 끼다가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세 번째 뭐 있었습니까? 안짜오리을. 이거는 진짜 애들이 잘 안 틀리더라고. 뭐 틀린 게 이제는 바보긴 하지만.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 맞죠? 자,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좀 어렵다 싶으면요, 이제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냥 프린트에 나와 있는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는 상황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감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관형사형 어미 리을은 보통 언제 오냐면 미래형 의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할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앞으로 할 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할 것 이렇게 되면은 할 것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좀 생각해둬라. 그거 합성어에서의 사이소리 현상으로 사이소리 현상을 통해서 발음되는 된소리. 이게 사실 대표적인 낚시 문제죠. 그러니까 리을 받침 앞에 나와 있어. 네. 그리고 뒤에 지금 된소리 되어 있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겨울비, 겨울은 한자어가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합성어에서의 사이소리 현상으로. 얘는 보통 많이 물어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저기 정리하고 좀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쌤이 오늘 이제 요 했던 서머리 노트 이 PDF 파일을 나중에 쌤이 저녁에 카톡에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인가 재작년 시험지를 쌤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좀 올려줄 테니까 어차피 그 겹치는 게 없어요. 교과서가 달라서요. 의문만 풀어보세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